몽테뉴 어린이 독서 동아리 네. 되게 궁금한데 이건 또 어떤 건지 한번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서 토론은 약간의 회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학원 스케줄과 안 맞아서 떠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떠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독서 토론 밴드가 있고 또 독서 동아리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 밴드에는 네. 미국에 사는 모르는 사람도 참여를 하고 있고 다니다가 뭐 유학 간 친구,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독서 동아리는 이제 회비가 없이 같이 인증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한 80명 정도 아이들.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는 이제 논어 쓰기로 했는데 우리 애는 논어 쓰기를 싫어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하셔도 돼요. 네. 뭐 그런 규정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뭐 잘하면 상품권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저는 상품권 쓰기 너무 불편하니까 5,000원 주겠다. 회비를 한 학부모님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캐척을 해주셔가지고 참가비 1,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1등은 5,000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참가만 했는데 1,000원을 받네요. 네네. 15일, 30일 중에서 15일 이상 하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이 되면 네네.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현금으로 싸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그냥 그 공부방에서 만났던 친구들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막내 유치원에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제가 2명한테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 아이랑 그다음에 뭐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네 맞습니다. 대단해요. 솔직히 하나만 이끌어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됐어요. 네. 사실 처음에 조금 놀다가 끝날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냐면 어쨌든 그냥 모여서 놀긴 놀되 얘기를 나누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왜 싸웠는지 그 감정은 뭔지 무슨 일인지 조절하는 것을 이렇게 어른이 야단을 치거나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토론이 됐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어떤 학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문해력이 되니까 영어 수학에도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사고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센터에 가서 아이들 어떤 검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해력과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절대 억압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립니다. 이 모토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못 그러지만 그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하루가 엄청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재미난 일들로 보람된 일들로 너무 가득할 것 같아요.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한 영국인 어네스트 베델 선생님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제 만행을 이제 해외에 알려주신 되게 고마운 분인데 외국인이란 이유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서재필, 양기탁 그분들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만들었다가 이제 좀 일찍 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제 기리는 일을 하고 있고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묘역이 있어요. 외국인들만 이렇게 있는 묘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분들의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참여해서 뭐 만세를 부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자 위인이야 이분 책 읽어 이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거 띄어쓰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뭐든 시작하는 거예요. 오, 재밌다. 그리고 직접 양화진에 가서 예. 뭐 만세 그것도 하고 어른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저는 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모임이에요. 이번에 매년 5월 1일 날 행사를 하는데 350분 정도가 오셨거든요. 근데 점심이 무료니까 내년에 꼭 오세요. 예, 국가보훈부에서 예, 제공을 해줍니다. 예, 군악 때도 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거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외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 돼요. 네,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 되고. 저는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야 좋은 얘기 듣는데 행사장 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구경 딱 하고 애들은 나가서 놀아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야지 그 의자에 앉아 있게 하면은 다시는 국가 행사를 싫어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돗자리 가져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대한매일 신보를 저분이 만드셨어. 그러면 이제 국사책에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역사책에 나오면 이렇게 좀 생활과 많이 밀접하고 실제로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매일 신보 이렇게 또 가져오셨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창간호로 이번에 처음 잡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분이 바로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 이분은 이제 우표로도 우리나라에서 최신부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건국 훈장, 대통령장 수훈 하셨고,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 신보는 영생케 하여 대한의 동포를 구하라. 이런 말을 남기셔서 제가 또 이제 베델 어네스트 베델 선생님이신데 이분한테 이제 한국 이름을 줬어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한국 이름은 조금 그렇지만 배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또 성이 같아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이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루도 배설 베델. 저는 어렸을 때 베토벤이랑 같은 성인 줄 알아요. 아이들은 좀 그렇게 가볍게 갔다가 무겁게 갔다가 표지에 여기 많이 보신 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작가님 창간호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모임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제 요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 잡지가 이제 잡지가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입양에 대해서 좀 알리고 예, 실제로 국회에서 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입양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부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친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았던 것이 평생 내 인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들이 친부모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좀 세게 썼어요. 와, 네. 너무 좋네. 와, 여기 찾았어요. 54쪽. 예. 봉사에 관심 있고 외국어 하지 못해도 해외 입양인에게 관심 있는 분은 또 연락 주시면 같이 그들이 왔을 때 밥 한 끼 먹으면서 따뜻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대화가 이제 한국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뭐 네덜란드어, 영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꼭 외국어를 못해도 요즘 여러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작가님께 연락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네요. 너무나 새로운 분야를 알게 돼서 감사하네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인데 봉사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서류를 뭐 대신 조금 작성해주는 일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갔어요.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왔어? 이렇게 따뜻하게 고향 친구가 그래서 저는 고향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가 이제 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나미 프랑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와.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되자.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듣는 거.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쩐지 이 책에서 이렇게 한국 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다정이를 찾더라고요. 맞아. 바로 다정이가 등장합니다. 여기 네.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오시고 네. 그냥 소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실에 다정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 너무나 정말 되게 가슴이 되게 뭉클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아까 말씀해주신 몽티뉴 도서관이 또 궁금한데요. 이제 이곳에 오면 오신 분들도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도서관이라고 지었는데요. 네. 제가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네. 그런데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의료와 교육을 무료로 받았잖아요. 네. 사실 그것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대학 학비가 비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부모님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데 파리에 섹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이 있어요. 거기는 작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너무 이제 책에 푹 빠져서 오랫동안 보다가 이제 저녁에 어디 가서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서점 주인이 서점 2층 다락방에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고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작가가 탄생했는데 그분이 바로 해밍웨이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거주용 사무실이라는 이제 걸 구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한데 법적으로는 이제 사무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은 하지는 않고요. 정말 마음이 맞고 뜻이 있으면 그냥 와서 좀 쉬었다 가고 글도 쓰고 책도 보고 따뜻하게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아기를 앉힐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되게 작아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서관입니다. 위치는 이제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했고요.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종로도 가고 명동도 가고 홍대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도 좀 저렴한 곳에 했고 1층에 재래시장. 그 재래시장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께서 연결 때 장을 봤던 그 대조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물가가 아주 싼 곳입니다. 참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게 엄청 그런 거를 좀 구하려고 검색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거실이 이제 테이블이 있고요. 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구한 이유가 사람들이랑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좀 누워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피곤하면 좀 눕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두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 많이 어르신들도 독서 토론 하셔야 되잖아요. 60대, 맞아. 70대, 80대까지. 그러면 얘기하다 좀 쉬시고 잠깐 눕고 그래서 이렇게 독서 토론 공간 그다음에 이제 작은 방. 근데 거기 다 책으로 다 꽉 차 있고요. 신발장도 다 책으로 다 차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은 약간 보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운영되기가 정말 어렵겠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렇게 아까 쾌척이라는 말. 근데 그게 딱 한 번. 딱 한 번. 이제 떨어지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쾌척. 기쁜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더 해갖고 쾌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왜냐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보니까 사람이 정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좀 돈의 주고받음을 좀 최소한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나름의 어떻게 여신이 여기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서 네, 뜻만 그렇지. 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또 좋은 또 의도의 그 뜻들이 모아져서 네. 더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 교육도 되게 멋있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가님을 보니까 진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걸 흘러가게 하시는 게 너무 좀 저희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홍익 그 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이제 사는데 그렇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 했어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읽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들하고. 근데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치면 각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면 점점 삭막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독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사는데 아마 선생님들과 같을 거예요. 어떤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좀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죠. 예, 결국은 타인에게 이타적인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을 해서 가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많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는 생존의 욕구가 강한 동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타적이지 않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요. 그래서 그 본성의 나이에 따라서 있는데 어른만 이타적이면 될 것을 어른은 이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이타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그 약간의 그 동물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순수한 그 모습이 너희 나이에 잘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이타성은 저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못 배우면 본인은 안 그런데 애들한테만 강요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보기가 제일 중요하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